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정답 기억으로 출제된 사례가 과연 있었던가? 안녕하십니까.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3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내년도 수능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금석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6월하고 9월 그리고 내년도에 나오는 모의고사는 올해 수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3들이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2023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총평을 조금 내리자면 22학년도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쉬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는 쉬운 반면에 유형이 조금 의외로 좀 클래시컬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등급 컷에 표준 점수가 137이 나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135점 정도로 약간 낮아질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택 과목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구성은 거의 비슷하게 잘 구성됐다고 봅니다. 자, 우선 확통부터 보겠습니다. 키포인트는 중복조합이 어디에 배치가 되었느냐죠. 중복조합이 좀 어렵게 출제를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성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복조합이 4점으로 출제가 된 반면에 올해는 중복조합이 3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죠. 함수의 개수를 세는 부분의 문제가 28번에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게 30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확통의 30번 같은 것이 지금 킬러 문제가 될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률 문제로 분류를 해서 문제 풀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릴 거니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로서 그냥 클래식하게 수영도를 그려서 쭉 들어가게 되면 의외로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됐습니다. 미적에서는 3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각함수의 극한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하나는 정적분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또 하나는 미분의 그래프 기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이게 키 포인트인데 22학년도에서 삼각함수의 극한이 29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번이 역함수의 적분으로 출제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번의 역함수 적분인데 적분의 그런 스킬 형태를 묻는 문제였겠죠. 그런데 좀 복잡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번의 역함수의 적분 출제가 됐는데 역함수의 적분 과정이 사실상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29번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쉬워진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러면 작년도 30번에는 역함수의 적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는 30번의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분 문제가 그래프 개형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계산 문제였지만 이 문제는 그래프 개형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산을 처리해 나가면서 그 연산의 판단 기준을 잡는 그러한 형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래프 개형과 그 다음에 계산을 병행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맞춘 거죠. 그쵸? 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한등비급수가 그림으로 출제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무한등비급수가 그림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행히 이게 3점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아이디어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원의 성질을 사용해서 이렇게 원을 그었을 때 얘가 가운데 있는 그 조건을 딱 보고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좀 이게 좀 생각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고 의외로 빨리 풀 수도 있는 그런 좀 양면성을 갖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기하는 확실히 작년보다 쉬운 것이 맞습니다. 정말로 좀 쉽게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하 같은 경우에는 문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벡터예요. 평면 벡터의 내적과 그 다음에 성분을 사용하는 문제가 어디 출제가 되느냐 가장 관건이죠. 그 다음에 구의 방정식이 좌표평면하고 같이 묻어 나오느냐 그게 관건인데 작년에는 이것들이 두 개가 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27번은 정사형을 활용하는 문제였는데 올해도 정사형을 활용하는 문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작년 28번은 포물선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28번 쌍곡선도 생각보다 선이 많이 가요. 삼각함수의 코사인 제2공식을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옛날 문형이 익숙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좀 잘 풀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갈피를 못 잡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절차를 2번 정도 거쳐야 되거든요. 자, 29번 같은 경우에 벡터의 성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벡터의 성분이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정형화된 형태의 접근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벡터 해석을 해야 되는데 벡터 고정시켜줘서 그거를 해석해야 돼요. 벡터가 막 움직인 상태에서 내 잡아들여 온다고 그러면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형태가 딱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0번에 대한 문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와 좌표 평면이 연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단순하다, 너무 쉽다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의 공간도형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의 경향이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방정식이 방정식으로는 크게 이렇게 공간 벡터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간도형으로서의 구가 해석되는 상황을 어떻게 갈 거냐가 분명히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는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를 방향 벡터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일단 잘 되는데 방향 벡터 상에서 방향 코사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건 근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공부를 하면 상당히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도에 기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없어진 과정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당히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통 과목의 2번이 원래 쉽게 풀려야 되잖아요. 극한에서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 유리화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자, 공통과목 2번이 루트, 그 다음에 무한대로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화를 하는 친구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위권들은 여기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경향은 미적의 첫 번째 2점짜리에도 나타납니다. 극한이 자연로그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변형을 해야 되는데 2번은 변형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2번은 2점짜리가 3점짜리를 통틀어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 이런 경우 좀 재미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공통 과목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일단 당함수의 그래프가 가장 포인트가 돼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가 작년도에도 꽤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열이 어디 배치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이게 시간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결정될 정도로 수열이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적분에서 그 그래프의 극대극소를 활용해서 최대치수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올해도 그런 경향은 좀 나타났고요. 작년보다는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22학년도에는 9번, 13번이 지수로그 함수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1번에 출제가 됐어요. 21번에 출제가 됐다는 것은 그래도 녹록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래프가 잘리지 않은 상태로 많이 그리게 됐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딱 잘렸어요. 서로 엮여야 되는 부분이 잘려가지고 그래프의 경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쉽게 예측이 가능한 문제로 변했습니다. 23학년도에서는 9번, 13번이 제곱근 정의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수로그 함수로 출제되는 것들은 약간 좀 약화된 편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은 문제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fx를 잡아내는 fx가 다항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올해 수능에서는 이러한 문형이 22번에서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2번에 대한 문형이 완전 낯선 것은 아니죠, 사실. 자, 23학년도 12번에서는 정적분의 면적 공식을 활용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됐는데 정적분은 유독 공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죠. 올해도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뭐 논란이 됐었던 문제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23학년도 14번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정답 기억으로 출제된 사례가 과연 있었던가?
저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이게 힘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디귿이 좀 애매해요. 디귿을 정답으로 찾아내려고 그러면 이걸 쑥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찝찝하게 계속 남아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14번 문제가 기니디 문제로서 정답이 대부분 기억년 디귿 혹은 기억 디귿 이렇게 들어가는데 올해는 정답이 1번 기억입니다. 저 상당히 좀 찜찜하게 넘어갔을 것 같고 계속 디귿을 연산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시간을 조금 허비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22학년도에서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삼각함수의 칸치기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23학년도 15번은 수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수열이 3점짜리로 나올 거냐 4점짜리로 나올 거냐 라는 부분을 좀 봐라. 그리고 4점짜리로 나올 것 같은 경우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풀어라 라고 말씀드렸죠. 올해도 이걸 도수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의 유형처럼 최대와 최소를 갈라서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유형이 너무 확실하게 탁 갈라졌기 때문에 이 선택권의 문제와 시간은 다소 약화됐고요. 좀 특징이 어떤 거냐면 최소값을 찾는 데 있어서 그냥 옛날에는 그 계속 도수적으로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수적으로 가는 걸 약간 줄여줬어요. 정수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정수의 성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3K, 3의 배수냐 아니냐를 따지고 들어가서 문제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아요. 자, 이제 앞으로 수열 문제는 주로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 사실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내년에 이렇게 좀 출제가 되는 거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주관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관식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문제가 작년에 정적분의 연산 문제였죠. 정적분의 연산. 자, 올해는 속도의 문제로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 속도의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됐었어요. 14번. 그때는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된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 속도가 그 위치관계를 해석하는 그냥 무난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점짜리가 21번, 22번이 남았는데 작년도에는 21번이 수열이 출제가 된 반면 올해는 21번이 지수로그 해석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었어요. 로그하고 지수가 이렇게 탁 겹쳐 있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겹쳐지는 부분을 잘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문제로 딱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쉬워졌던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올해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2번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삼각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면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으로 좀 논리적이다, 이게 올해의 트렌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문제가 트렌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사실은 출제하는 사람이 수학을 바라보는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래프로 출제하는 것이 좋은 문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산에 좀 치중해야 하면서 들어가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22번을 풀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정관념이 좀 필요해요. 어떤 고정관념이 필요하냐면 2차 함수는 어떻게든 풀리거든요. 인수분해를 하든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해 공식을 넣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근해 공식에 넣어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느냐? 됐었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나형의 30번 문제가 같은 구조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넣어서 문제를 풀어나오는 형태로 이미 소개가 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2차 함수 유형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갔을까? 근해 공식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자, 근해 공식으로 흘러갔을 텐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루트 속에 2차 함수가 들어있는 것들은 연습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2017학년도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볼 수 없는 유형이거든요. 자, 그런데 루트를 벗기고 나면 2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2차 함수의 최대치수 형태로 문제가 싹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던하게 그냥 풀어나갔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조건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3학년도 수능 문제에 대한 것에 좀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2023학년도 수능은 23년도에 출제되는 6월, 9월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과거를 연습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고 수시냐 정시냐 그리고 어떤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른 자료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료를 만드는데 모의고사와 6월, 9월 모의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설 모의고사, 그 다음에 6월, 9월 평가원 문제를 잘 보기 위해서는 올해 수능을 참고할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올해 트렌드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문제가 좀 좋다, 이런 색안경을 끼고 문제에 접근했다면 올해 수능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문제에 대한 어떤 선입견보단 전체적인 어떤 맥락,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준비해 나온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 선생님이었습니다.